이번 시간에는 항암 자연 치유력에 관한 시간입니다. 우유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조 우유가 나돌면서 실제로 소비되고 있다. 함유 성분은 단백질로서 카세인, 소다, 지방질은 코코 야자유, 당질은 옥수수 시럽, 거기 미네랄, 비타민이 덧붙고 다시 식품 첨가물로서는 유화제, 착색료 및 점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 해조가 쓰이고 있다. 아기는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을 빨아먹고 자란다. 이 젖을 냄비에 넣어서 끓인 다음 아기에게 먹이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기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된다. 젖무덤에 착 달라붙어서 먹으면 왜 순조롭게 자라는가 하면 그것은 날젖, 다시 말하면 유산균이 있는 모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아침마다 배달되는 시판되는 우유는 저온 살균 혹은 초고온 순간 살균되어 있어서 유산균이 없다. 또 여러 가지로 영양성분의 변질도 생긴다. 따라서 이런 우유로는 송아지도 만족스럽게 자랄 수 없다. 사람은커녕 송아지도 만족스럽게 키울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즉, 각 가정에 배달되는 우유를 커다란 통에다 모두 비워가지고 그것을 송아지한테 먹이면서 송아지들이 어느 정도를 성장하는가를 모유 먹는 송아지와 비교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2개월 반부터 3개월 사이에 살균 우유를 마신 모든 송아지는 죽어버렸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송아지도 못 키울 전 우유 안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갖가지 화학물질이 검출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및 신경안정제 따위가 그것이다. 젖소가 농약이나 방사능이 묻은 목초나 인공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것이 소의 체내에 농축되어서 상당한 분량이 젖 속에 함유되게 된 것이다. 또 젖자개의 부자연스러운 자극이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선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 항생물질을 쓰게 되고 그것이 젖 속에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르몬제도 나온다. 젖이 많이 안 나오는 소한테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안정제가 검출되는 수도 있다. 젖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조해하거나 노이로제가 있으면 젖이 안 나오게 되니까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트랭킬라이저 따위를 투여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유, 달걀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아이의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그에 의한 천식이나 만성 습진 같은 것은 거의 틀림없이 우유나 달걀을 많이 먹은 데에 기인하고 있다. 어른도 우유나 달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약해진다. 피부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몸의 표면뿐 아니라 내장까지 약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육류나 백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위장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혈액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곧 전형적인 발암식품이고 우유, 달걀 역시 그 범주에 넣어야 할 식품인 것이다. 몸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양의 자연식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씹어서 타액과 음식물을 잘 섞어가지고 삼켜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연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을 극복한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암 극복을 위한 5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과학자인 O.S. 데이비스 박사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평균 이상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 두 번째, 과로를 피하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세 번째, 되도록 일을 할 것. 네 번째, 뭐든지 좋으니까 취미를 가지고 몰두할 것. 다섯 번째, 나무나 산, 바다나 하늘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대자연의 힘을 신뢰할 것. 이런 마음가짐 위에 다시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한다면 혈액 정화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음은 자연 치유력을 부활하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수를 마신다. 생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겸을 권장한다. 주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생, 소박식이 몸에 좋다. 암 환자의 식사는 눈의 말해온 바와 같이 현미를 잘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미 대신 율무나 마름 열매의 중탕을 먹어도 무방하다. 또 마름 열매로는 자그마한 떡을 만들 수도 있다. 마름 열매의 거죽을 벗긴 다음 안에 있는 전분지를 쪄서 잘 으깨어 만들면 된다. 또 메밀도 좋다. 부식으로는 부추, 파, 양파를 썰어 넣은 생된장, 미역 된장국, 근체류, 당근, 우엉, 연뿌리, 무 등의 조림, 된장, 마늘과 깨와 버무린 것 등을 현미와 함께 잘 씹어 먹는다. 그러면서도 육류, 달걀, 백설탕 등과 화학 조미료는 필히 삼간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육류, 우유, 달걀이 아니라 주로 식물성의 식품이다. 흙에 뿌리면 싹이 트는 배아가 달린 곡물, 엽채류 및 근체류가 중심이 된다. 같은 식물이라도 화학 농법에 의한 농작물이나 온실 재배한 청정 야채는 바이털리티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자연 농법에 의한 농작물이나 야성 식물의 강한 바이털리티를 섭취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혈과 호흡 요소에 관여하는 물질군의 투여가 필요하게 된다. 이 호흡 효소에 관여하는 물질군은 식물, 특히 야생식물에 많다. 예를 들면 비타민 P, 루틴, 플라본 등의 이른바 플라보노이드도 그 하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밀의 루틴, 대황의 알파, 카테인, 부순과 말료기, 그리고 양파의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국화나 코스모스 따위에 있는 코스모진 같은 것이 그 카테고리에 든다. 그 밖에 야생식물에는 많건조건 이러한 유효 물질이 들어있다. 또 우리가 다소 연구한 바 있는 감초에도 플라보노이드에 속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은 아드레날린 산화 억제작용, 콜린 아세틸라제 저해작용, 히스타민 합성효소 저지작용을 하게 되므로 암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잘 생각하여 이른바 야생, 소박식이야말로 자연 치유 능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잘 적응하기 바란다. 다음은 태양과 푸름이 가득 찬 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적당한 화학 비료로 재배된 농작물은 그 자체부터 체질이 약하다. 체질이 약하여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리게 되고 그래서 농약을 쓴다. 이 화학 비료와 농약은 토양으로 흡수되어 더더욱 농작물을 허약하게 만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농작물에 엉터리 식품 첨가물들이 첨가되어 가공식품이 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병에 대해 마음으로 이기는 훈련부터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가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다.